네, 안녕하세요. 탑솔입니다. 지금 먼저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매우 좀 참담한 기분이 드네요. 제가 위주로 좀 설명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요즘 하한가를 가고 있고, 또, 음,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드리게 된 분도 있을 건데, 제가 좀 그 점은 저도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할지는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왜냐면 보통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확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성광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한가를 맞을 때 2분 만에 이게 한가를 맞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때 좀 대응을 못했던 게 아쉬웠었는데 나중에 이제 2분 만에 이렇게 바로 하한가를 간 것을 보고 이거를 제가 지켜보고 있어도 절대 못 팔았겠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.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성광 비중을 많이 좀 줄였었어요. 왜냐면 다른 종목은 잘 가는데 성광은 약간 지지부진했거든요.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로 많이 좀 포트를 옮겨갔는데 또다시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락이 있으니까 다시 성광 쪽으로 많이 좀 그 비중을 좀 높여놨습니다. 하지만 이제 금요일 날 그것도 금요일 날 이때 비중을 높였는데 월요일 날 하한가, 화요일 날 하한가 이렇게 가버리네요. 참 이게 저도 그동안 애써 수익을 실현시킨 것도 이제 뭐 지금 이미 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제 얼마나 더 마이너스로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상향 종목의 결말입니다. 좀 이게 그 특징이에요. 우상향 종목이 갈 때는 천천히 가지만 천천히 견고하게 가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항상 급락이 이어지는 게 예전에 그 해성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. 이 종목을 보면 이렇게 월봉을 보겠습니다. 월봉을 보면 이렇게 2013년 1월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2014년 7월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단 2달 만에 다시 뭐 1년 동안 모아둔 걸 다시 빼버리죠. 이 점은 지금 우상향 하던 종목들이 만약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하방을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한가에 걸어놓고 빠져나가셨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요. 지금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죠. 점 하한가를 가버리고 이래버리니까 단순히 성광뿐만 아니라 대성홀딩스, 서울가스, 삼천리 그리고 다우데이터와 성광까지 세방 성광이 아니라 세방까지 이렇게 아주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어느 정도 이 세력들이 CJ란 이런 대형 이런 종목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그때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. 이게 그때 28%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CJ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러한 대형주까지 28%까지 떨어질 정도면 엄청난 그 물량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결말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. 너무 이제 결말이 워낙 순식간에 오고 너무 짧은 시간에 와가지고 저도 상당히 좀 놀랐고 아쉽고 좀 원통하지만 이게
끝이에요. 우상향 종목의 끝.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좌절하기는 좀 아쉽고, 다시 이제 물린 건 물린 거대로 하고 저희가 또 다른 종목을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제가 이제 몇 가지 또 이걸 통해서 좀 이제 반성을 해보자면, 명언이 있죠. 이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. 이것은 정말 명언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 여기에 만약 몰빵을 했다면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죠. 그리고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을 한 종목에 투자하자. 이런 종목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벌고 원금은 다른 데 투자하고 또 100만 원을 성광에다 했으면 그냥 본전이 온 거예요. 성광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뭐 99.9%가 떨어지더라도 이미 뭐 100만 원은 뺐기 때문에, 그래서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을 한 종목에 투자하자. 물론 이렇게 되면은 오를 때는 또 한 종목에 투자하면 그 종목이 3%가 올라도 또 전체 그 이율이 그대로 3%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오를 때는 좋지만, 또 반면에 떨어질 때를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이렇게 더욱이 더 급락이 나올 때 그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, 이런 만약에 한 종목이 이렇게 잘 가던 종목이, 아주 건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종목이 하한가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.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그런 게 많아가지고,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.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, 정말 주식은 전쟁터다,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만의 방어 체계를 좀 이뤄나가야 됩니다. 방어 체계를. 그래서 항상 안정적으로, 그리고 천천히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떻게 좀, 이거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요. 일단 그동안 주식 수업료를 많이 낸 것 같은데 또 한번 이렇게 큰 수업료를 또 내게 생겼습니다. 지금 이런 종목들 좀 아쉬웠고, 일단 또 계속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런 우상 종목을 어느 정도 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, 작년에 2022년 한 해 동안 계속 이렇게 올랐거든요. 근데 지수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뭐 유망했던 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종목들도 거의 뭐 3, 40%씩 다 빠진 상황이었고요.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좀 계속 우상향하면서 100%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난 상태였고요. 57,000원에서 131,000원. 그래서 비록 이런 게 작전일지라도 그래도 계속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저에게 수익을 주었던,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상황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매도 수익을 실현화시키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또 종목들을 또 하나 둘씩 또 찾아내가면서 계속 좀 연구해 가면서 이런 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, 중요한 명언들과 자기만의
투자 스타일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주식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이게 힘이 빠지셔가지고 이제 주식 접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음, 해보고 싶다 그렇게 또 생각하신 분은 이런 기회를 보면서 또 자기만의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좋을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작전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떤 종목들 이런 강원에너지나 이런 종목을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. 그래도 뭐 제일 괜찮은 게 저는 이제 우상향 종목이라고 믿고 지금도 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최근에 약간 비중을 너무 늘려가지고 저는 좀 손해가 크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해 가면서 좀 다수의 종목들을 분산을 좀 시키면서 잃어도 되는 돈을 한 종목씩 넣는 걸로 그렇게 좀 작전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. 자, 고생하셨고요. 내일은 좀 하한가가 풀리면서 오히려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은 바람이 있네요. 이건 좀 너무한 상황이네요. 어쨌든 좋은 밤 되시고 어, 본의 아니게 이게 저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제 방송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또 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작전을 짜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긴 기간을 가지고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면 좋은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. 자, 고생하셨고 또 이번 남은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